이면을 좀 들여다봐야 될 그런 부분을 좀 분석하는 시간인데 오늘은 목요일로 좀 땡겨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동기 기자도 내일은 하루 쉬셔야죠. 자, 민동기의 저널리즘 M 오늘은 어떤 주제를 갖고 오셨나요? 온라인 그 단체 대화방에서 불법 촬영물 등을 공유한 일명 기자 단톡방 사건, 좀 기억을 하실 텐데요. 네. 참가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가 지난 10일 기자 단톡방에 참여한 언론사 종사자 등 12명을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를 했는데요. 그랬군요. 오늘은 기자 단톡방 사건에서 짚어야 할 한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기자 단톡방. 근데 지금 이게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다 그러면요. 네. 이게 구체적인 뭐 법적인 혐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혐의로 넘어간 거예요? 인터넷 명예훼손하고요. 음란물 유포 혐의 등이 많이 적용이 됐습니다. 예. 그 참가자들이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버닝썬 사태와 관련한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영상을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들 신상과 외모 등을 거론을 하면서 2차 가해를 했다. 이런 혐의를 받았는데요. 이 단톡방에는 익명의 아이디를 사용한 이들이 많았고요. 경찰청이 이들 가운데 12명의 신원을 특정을 해서 검찰로 넘겼습니다. 대다수는 기자, PD 등 언론계 종사자들입니다. 어딘지 혹시 아세요? 저도 이게 확인된 건 아니라 떠도는 얘기만 들어서 이게 이제 정확하게 검찰에서 밝힌 건 아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요. 예. 떠도는 얘기로는 메이저도 좀 들어가 있습니까? 메이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예. 그래도 이름은 그래도 들으면 알만한 언론사들. 그렇죠. 그래요. 자, 몇 가지 포인트를 짚어주신다고 했는데 첫 번째 포인트는 뭔가요? 팔은 안으로 굽는답니다. 동업자 의식? 동업자 봐주기인데요. 예. 최근 들어 단톡방 성희롱 사건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네. 정준영 단톡방 사건. 그거는 뭐 나라가 들썩들썩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는 이마트 매니저들의 고객 성희롱 사건. 네, 봤습니다. 언론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동기 여학생을 단톡방에서 성희롱한 사실이 드러나서 퇴학 처분을 당했던 경찰대생이 있거든요. 네. 법원이 과잉징계라고 결정을 해서 복학한 일이 있었는데 네. 이때 또 언론들이 굉장히 목소리를 높여서 이거 성인지 감수성 기준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게 바로 언론입니다. 아하. 그렇게 높였는데 다른 어떤 단톡방 그런 뭐 음란물 공유라든가 이런 단톡방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도도 많이 하고 목소리를 높였는데 정작 기자들의 단톡방에 대해서는 저도 뭐 기사를 많이 본 기억은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단톡방 사건과 비교해서 기사량이 절대적으로 적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적은 기사에서도 검찰에 송치했다는 단순 기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그리고 언론인들이 좀 반성을 해야 되는지 이런 점을 지적한 언론은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동업자 봐주기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고요. 예. 온통 관심이 조국 장관 쪽으로 가 있었던 것도 저는 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 스트레이트 기사는 있는데 뭐 분석하거나 해설하거나 이런 기사들은 턱없이 부족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이렇게 보도량이 적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뭘까요? 가중처벌입니다. 가중처벌? 그게 무슨 뜻이죠? 이건 이제 제 개인 생각인데요. 네. 검찰이 수사를 하고 만약 기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법원이 최종 판단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네. 저는 이제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언론 윤리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을 때 네. 다른 단톡방 사건보다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정준영 단톡방 이런 것보다 더 심각하다? 제가 봤을 때는 더 심각한 사건.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자 단톡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건 미디어오늘 보도 때문인데요. 네. 한 60명 정도가 참여한 카톡 단체방이 있다는 게 이제 세상에 알려졌고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됐던 그런 사안인데 예. 지금 문제가 된 이 단톡방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개가 있는데 문제가 된 단톡방 사건은 방 제목이 기영도 시인 30주기 추모 문학방입니다. 뭐예요? 왜 기영도 시인을 끌고 온 거죠? 저도 그걸 모르겠는데요. 아무튼 이 방 이름부터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사자 명예훼손 아닙니까? 이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 문제는 이 방이 왜 개설됐는가 하는 점인데 기자들이 익명으로 모여서 각종 정보를 공유하는 정보 카톡방이 원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독립을 한 거거든요, 나름. 아하. 이전 정보방에서 성폭행 피해 여성 유출 영상이라든가 사진을 요구를 하거나 네. 2차 가해를 하는 그런 발언이 제지를 당하니까 네. 자신들끼리 마음껏 공유를 하기 위해서 따로 방을 만든 겁니다. 네. 이전 단체방에서 이들을 제지했던 한 방송사 기자가요.
미디어오늘 기자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기자 수첩에 실린 여성 기자 사진을 보고도 얼굴 평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이 모여서 정보를 공유하는 큰 방이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런 부적절한 말들을 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제지를 하니까 다른 기자들이 제지를 한 거죠. 야 그러면은 우리끼리 이런 얘기만 하는 방을 따로 하나 만들자. 모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뭐 다른 어떤 취재상 필요한 정보 공유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이 음란물이라든가 아니면 부적절한 정보 이런 것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저는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실수라든가 일회성으로 보기 어렵다는 건데요. 네. 당시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1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기록이 예. 확인이 되거든요. 예. 공유된 사진만 590여 장. 아이고. 포르노 불법 촬영물 유포 사이트 링크만 140여 개 정도 됩니다. 유흥업소 후기, 즉석 만남 후기 공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요. 그 만나는 여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라든가 몰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잠자리 상황까지 중계를 했습니다. 어린 여성을 만난 참가자들은 자랑까지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성폭력 사건이 알려지면 즉시 피해자 신상과 유출본을 구했습니다. 이런 행동을 언론 종사자들이 했다는 건데 저는 가중처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사실상 기자판 소라넷이 한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목적성, 의도성이 명확했다 이런 거고요. 세 네. 번째는 그럼 뭡니까? 반성이 없다는 겁니다. 기자들이요. 그 해당 기자들. 반성의 주체는 저는 두 곳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 단톡방 사건에 관여한 종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종사자들이 있고 소속 당연히. 매체가 있습니다. 매체도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언론 노조가 성명을 내긴 했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언론사와 언론 노동자 모두 이런 일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성명을 냈는데요. 지금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당사자는 물론이고요. 해당 매체에서도 전혀 입장 같은 게 없습니다. 네. 해당 언론사가 독자들에게 사과문 게재를 하고 내부 문화를 점검하는 대책 마련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저는 상식적이라고 보는데 굉장히 조용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 뭐 언론사에서 자체 징계를 했다 뭐 이런 말도 없죠? 없습니다. 예. 원래 좀 저도 기자지만은 언론사들이 사과나 이런 데 좀 약해요. 제가 이제 몇몇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요. 예. 주변 언론인들에게 의견을 물었더니 네. 너무 언론에게 많은 걸 바란다. 많은 걸 바래야죠. 뭐. 네, 이런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 정은영 언론학 박사가 경향신문에 칼럼을 하나 썼던데요. 네.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오류에 대한 공개 수정과 사과는 언론의 수치가 아니라 네. 시민들에 대한 정직성과 겸허의 표현이다. 이런 표현이 있던데 네. 저는 기자 단톡방 사건과 관련해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네. 1345님이 두 분 때문에 아마 두 분이라 하면 저와 민동기 기자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뉴스공장에서 옮겨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문자 중에 가장 훌륭한 문자가 아닐까. 이 커피 쿠폰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이 뉴스라서 협찬이 금지돼 있어서 제 마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저희가 7시 25분에 원래 프로그램이 시작을 해요. 오늘은 7시 10분으로 당겨서 뉴스가 축소되는 바람에 네. 이걸 늘렸거든요. 네. 워낙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늘려가지고 아마 7시 25분에 시작하시는 줄 알았나 봐요. 저는 이게 고장이 난 줄 알았네. 문자가 7시 25분부터 오는군요. 예. 유튜브는 이렇게 미리 왔는데. 네. 자, 명절 잘 보내시고요. 금요일 잘 쉬시고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저널리즘 M 고발뉴스 민동기 기자였습니다. 정글 같은 아침 시사의 숲에서 오늘도 웃고 울고 즐기며 사는 자연인 김경래 씨. 그의 하루 일과는